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지수입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희망 디딤돌 전북센터가 얼마 전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굿네이버스 전북지역 본부 김경환 본부장 그리고 희망 디딤돌 김미선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굿네이버스 전북본부 김경환 본부장님. 네. 토종 NGO 단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굿네이버스. 네네. 예,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굿네이버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방송에서 광고나 홍보들 보시고 해외 아동을 돕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제 한국에서 91년도에 8명의 저희 직원들이 한국에서 설립을 해서 지금 해외 35개국에 20만 명의 아이들과 200만 명 이상의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도 5만 명의 아이들에게 서비스와 긴급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기관이고 또 52개의 지부와 그리고 109개의 사업장이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월드비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NGO들이 있는데 이제 토종이잖아요. 네네. 주변에서도 보면 그 자녀 또래들하고 해외에 있는 그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하고 자매 결혼해서 이렇게 네네. 후원도 하고 그런 네네. 프로그램을 굿네이버스에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30년 됐네요. 네, 이제 30년 된 청년 NGO입니다. 와. 김미선 센터장님은 이제 희망 디딤돌 전북센터 얼마 전에 문 열었다고 제가 이제 여는 말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만 18세가 되면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립을. 네. 소위 말해서 시설에 있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어렵죠. 예. 아무래도 이제 시설 내에 있을 때 자립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사회에 나오면 어려움이 없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준비가 좀 미흡한 가운데 사회에 나와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보호종료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집이랑 그러면 최저 뭐 생계비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작정 시설 나가라 하면은 자립할 수가 없잖아요. 아, 네. 예. 보호가 종료되면서 자립 정착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시설 내에서 생활할 때 이제 적립금, 적금 형식으로 정부가 이제 1대1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돈도 모아서 같이 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일시적인 부분은 아이들이 좀 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달 정기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데 자립수당 월 30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네. 이제 기초수급자로서 월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는 해마다 어느 정도나 지금 되나요? 네. 전국에는 2,500명 정도 매년 발생되고 있고요. 매년? 네, 전라북도에는 작년에는 170명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평균 한 150명 정도 보호 종료 아동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보금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희망 디딤돌. 네. 삼성 기업에서 어쨌든 큰 일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삼성 임직원들이 정말 임직원 성금을 모아서 2015년부터 10개 시도에 희망 디딤돌 사업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지원이 좀 이뤄졌고요. 이건 공동 모금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모아서 현재 보호 종료 아동들과 시설에 있는 보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예산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따뜻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른도 홀로 선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데 이런 희망 디딤돌 어쨌든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같고요. 올해 이제 30주년 맞이한 굿네이버스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한국 이웃사랑회로 국내에서는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국제 NGO로 등록을 하고 이제 포괄적 협의 지위라는 지위를 갖게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동일한 네임을 사용해야 돼서 저희가 굿네이버스로 한국에도 이제 통일하게 됐습니다. 아동 관련해서 이제 특히 이제 좋은 일들 많이 네. 맡아서 하고 있는데 돈의 그 현황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이제 2000년 10월부터 전라북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예. 그때 이제 저희가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5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추가 설치가 됐고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 5개소를 저희 굿네이버스가 지금 위탁 운영을 받고 있고요. 그 전라북도에는 지금 또 3개 학대 피해 아동이 분리가 되었을 때 보호하고 있는 3개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에 2,400여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올해도 7월까지 저희가 신고 접수 건수를 보니까 1,700건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지금 진행이 되면 올해 한 2,900여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올해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0% 정도가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도 네. 좀 추가적으로 전주시도 그렇고 아동학대 사례 관리 그리고 그 공공화 진행이 되는데 공공화 관련해서 준비들을 지금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페인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네. 이 아동 학대가 근절이 안 되고 자꾸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여러 그 신문 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아동학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과거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이것도 아동학대구나 알게 되면서 이제 좀 더 아이들을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바뀌면서 이것도 아동학대인가 하고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예. 신고를 해주는 시민 의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대 범주는 어떻게 나눠지나요? 어디까지가 학대인가요? 4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저희가 판정을 합니다. 방임. 네네. 그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또 네네. 폭염에 그 보일러를 뭐 고온으로 해서 네.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또 사망한 사건도 있던데 그것도 이제 방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부모에. 맞습니다. 방임으로 판정을 하죠, 저희가. 우리 그 도세라든지 인구에 비해서 아동 학대 건수가 매년 나오는 게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전국 현황을 비교해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보통 3.4%밀 정도의 아동학대 신고 그 발견율인데 저희가 6%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좀 거의 2배 가까운 신고율이 있고요. 아동학대 발생률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5년 사이에 저희 아동 수가 20%가 줄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동학대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점점 그 발견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참 학대란 말이 아동하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우리 김미선 센터장님도 아동보호 관련돼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필드 현업에서 이제 많이 근무를 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호해야 될 아동들이 참 많다면서요. 네, 의외로.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이혼도 많아지고 또 아동 학대 상황 때문에 시설에 가기도 하고 또 뭐 미혼모나 혼외 자녀로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정말 국가에서 보호해야 될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로만으로도 한 36% 정도 국가에서 보호해야 될 아이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한 1,400명 정도 그 지금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아이들과 관련돼서 가정이탁이라든지 공동생활 가정이라든지 아동 양육시설의 생활복지사들이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런 아동 보호 관련돼서는 선진국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며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를 좀 답습해서 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시설도 만들고 진짜차에서 도움도 주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보호 정책 관련해가지고 발표 들어보면 사실 선진국 수준으로 이제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고 예. 이대로 발표한 정책대로만 진행이 되면 다른 나라를 볼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현실화 되게끔 예산을 마련하고 그 체계를 잘 마련해서 아이들 보호를 할 수 있게 그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잘 운영되기만 한다고 하면 근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정책은 마련돼 있는데 현실화가 안 돼 있어서 사실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선진국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내는 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아동 학대 관련돼서는 112로 전화할 수 네. 있는 거죠. 네.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보고 신고를 대신 해주나요? 주변에서 보고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네. 본인이 이제 아동 권리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아동학대는 인식이 되면서 아이들이 직접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점점 그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응급 사례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이제 현장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72시간 이내에 그 신고된 가정에 방문을 해서 아동 그리고 가족 그리고 주변 상황들을 확인을 해서 이것이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 유무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제가 신고가 됐지만 아동 학대로 판정되는 부분은 올해 신고 대비 판정률을 봤을 때는 75% 정도 아동 학대로 판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인이 사건 통해서 네.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됐잖아요, 사실은. 네. 예. 우리 지역 사례도 그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다면서요? 네, 그 게임 중독된 어머니에 의해서 이제 아이가 방치되었다가 이제 사망한 사건도 실질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훈육법이 잘못돼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지역에도 전라북도 내에도 이제 몇 개월 안 된 아이가 사망한 사건도 실질적으로 있었고요. 그 저희가 큰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다가 다행히 큰 아이는 계속 저희 법적으로는 사실 가정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도저히 이 가정에는 돌려보낼 수 없다고 해서 큰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고되기도 전에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참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네. 희망 디딤돌 전북센터 얘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다면서요? 네. 네. 전북대 앞에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너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요지에 있는 부분이고요. 오피스텔 26채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인 1실로 해서 아이들이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가구나 가전도 풀 옵션이고 이제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빌트인. 네. 네. 자립을 하는 아동의 입장에서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식기나 뭐 이불 그리고 세제 같은 것까지 쌀 같은 것도 다 준비해서 아이가 들어와서 정말 오로지 2년 동안은 자립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세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에 어떻게 보면 통 큰 기부가 있었기 때문에 보금자리가 생겼는데 보금자리만 있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보금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어떤 사회화를 시킬 수 있는 사회에 나가서 바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생활관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뭐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이 아이들이 진학하는 데 관련된 교육비를 지원하고 또 이 아이들이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하고 있고요. 상담. 네. 네. 상담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사례 관리를 통해서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보호가 종료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현재 보호 중인 아이들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 프로그램을 시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한 3, 4년 전부터 이 아이들이 보호 종료와 동시에 예.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런 다양한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이 시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이런 기관들, 이런 보금자리가 더 많이 생겨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입소해야 될 아이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 예. 주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또 네. 그런 또 여기 이용을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LH하고 협력해서 아이들한테 또 보금자리를 제공을 하고 이렇게 풀옵션으로 돼 있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다시 자립해서 나올 때 이제 회복 탄력성이 생겨서 그 정도 수준을 아이들이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그렇게 제공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주거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또 지금 현재 73명의 친구들을 지금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지금 돕고 있는 또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그것도 군내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른이 넘어서도 이제 부모 그늘에 있는 자녀들이 많다고 하는 게 현실인데 또 취직하기도 어렵고. 근데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제 나 홀로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느 기사를 보니까
장례식 비용이 없어서 그 네. 보호소에서 같이 있었던 생활했던 네. 친구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네네네. 장례를 치렀던 그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작년에 저희 사례도 사실 있었고요. 네. 그 사실 지금 저희가 어떤 그런 친구들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또 저희가 지역사회 안에서 GM 프렌드라고 해서 저희가 후원회도 조직을 해서 지금 무연고 있는 네네네. 분들 장례 치를 수 있게 도움 주는 프로그램인가요? 네, 아니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도 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 지원 체계를 지금 저희도 민간 차원에서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또 들으시고 또 참여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지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기업들도 이제 도와주는 그 방법들을 많이 달리 가져가고 있다면서요. 뭐 네. 동영상 제작도 하고 그런다고 네네. 들었는데 어떤 지금 내용이죠? 물론 이제 LX에서도 LX라는 곳과 또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인사제도까지 개편해 가면서 고졸 취업 기회를 지금 제공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고 얼마 전에 저희가 폴리텍 대학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저희가 굿네이버스하고 해서 지금 협약을 맺었고요. 예. 그런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지금 이제 기업들도 참여를 해주기 시작하셨고 어제도 사실 하림이라는 기업을 접촉했을 때 네, 향토 기업이죠. 네, 예. 아이들에게 그런 식사 제공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제공을 할 때 참여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또 협조를 해주시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친구들이 지금 현재 전라북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그 사유공헌 팀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뭐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끔 어떤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어제도 사실 뭐 제약회사 하나 제약회사에서도 그 아이들하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하고 그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는데 설명도 듣기도 하셨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업들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많이 알리지 못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상황들을 아시고 나면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네. 이 현업에 있다 보면 또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하면서 어떤 분들이 어렵나요? 애로사항 어떤 점? 상담원으로서의 어려운 부분을 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이런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대했을 때 그 일을 다 해결하다 보니까 너무 소진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내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네. 특히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이제 각종 민원에 많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내 아이 내가 내 마음대로 키우는데 왜 니네들이 와서 우리 가정에 개입하냐 이런 말을 많이 듣고 또 욕설이나 뭐 이제 비인격적인 이런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상담원들이 오랜 기간 근무를 못하고 많이 퇴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굿네이버스가 정말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같은 마인드를 갖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한때는 그 부부가 사회복지 쪽에 근무를 하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때요? 예. 저도 실제 지금 와이프도 사회복지사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그래도 이제 인건비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입사할 때에 비하면 지금 급여 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군요. 부분이긴 한데 네. 사실 이제 아동복지 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양육시설이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정말 우리 지역사회 아이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됐느냐 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필요해서 사실 저희가 외부에 그 기업이라든지 개인 후원자들 지원을 통해서 지금 보완을 해서 그렇게 지금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그 도세에 비해서는 참 따뜻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네. 연말에 보면 사랑의 온도탑도 정말 뜨겁게 달궈지는데 네네. 우리 김경환 본부장님도 기업이며 후원금을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도 많이 모았더라고요. 100억 가까이. 네. 예. 어느 정도의 수죠?
지금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사실 저희가 모금을 물론 이제 그 공동모금회나 이제 여러 NGO들이 지금 많은 후원들을 통해서 지금 전라북도에 지원 체계가 마련이 돼 있는데 사실 저희도 사업비가 전라북도만 저희가 굿네이버스가 70억 규모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네,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세우지만 더 이제 이런 후원들이 더 추가로 돼서 연말에 이제 결산을 할 때는 계획 세웠던 것보다 항상 10% 이상을 저희가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면 어떠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또 어려울수록 저희들이 이렇게 뭉치는 힘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더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실천하고 싶지만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가 되면 흔쾌히 또 참여해 주시는 그 분들이 지금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뛰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정말 에너지 소진도 크고 상담할 때가 힘들다고 아까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기숙사로 치면은 센터장님이 사감 역할도 해야 되는데 고민 상담 주로 어떤 내용들을 많이 해오던가요, 우리? 보호 종료 아동들이요. 네. 네. 막 사회에 나갔을 때 이제 이 아이들은 가족이나 이제 부모가 없다 보니까 인생에 살면서 어려운 그런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 본인 스스로가 네, 조언을 구할 어른도 없고 도움을 받을 지인도 없다 보니 좀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범죄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누구보다도 이제 따뜻하게 이 아이들을 좀 지켜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처음에 이제 마중물 자금으로 주어지는 500만 원 그 돈도 금방 없어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체계적으로 잘 쓸 수 있게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보면 컨설팅도 해주고 네. 상담도 해주고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경제관념도 없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일시적으로 받은 이 자립 정착금 500만 원이나 디딤씨 통장에서 모아진 돈들은 저희가 보호 종료 1, 2년 차가 되면 이미 없어진 지 오래더라고요. 그러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곤하고 또다시 이제 생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몇 년에 걸친 그 금융 멘토를 좀 붙여서 체계적으로 보호 종료 전에 자립 준비 서비스를 좀 사례 관리를 해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러 다방면으로 이제 김경환 본부장님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네. 예. 네, 더 많은 지역 참여를 유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또 참여해달라고 부탁드려서 더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지역에도 소위 말하는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네. 있는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구나 오늘 실감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계획 들으면서 또 이 시간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사실 지금 아동학대 신고율도 증가하고 사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신고율이 증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저희가 아동 권리 교육이라든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사회개발 교육 사업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학교에 방문을 해서 또 아이들이 또 참여하게끔 저희가 강좌를 열어서 지금 저희가 그 교육들을 진행해서 아이들 스스로 이제 권리를 지킬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부모들이 사실 아이들의 권리 인식에 비해서 부모들의 권리 인식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예. 아동 훈육이 이제 체벌 금지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마련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뭔가 혜택을 줄 때 부모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한테 그런 혜택들을 좀 더 많은 혜택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계속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 교육이 의무화가 되면 부모 교육. 인식이 바뀌면 네. 아동학대는 줄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사실 그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 아동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육시설들 보호기관들. 예. 그리고
그 그룹홈, 가정위탁 이런 그 많은 아동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생기면 중단하기도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이 후원을 중단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후원이 중단이 되기보다는 않도록. 좀 더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굿네이버스와 저희 민간 NGO들이 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미선 센터장님도 어쨌든 그 멋진 보금자리 생겼잖아요. 네. 아이들 또 사회에 나가서 잘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네.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아동 이야기도 나오고 학대 이야기도 나왔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학대라는 말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 가져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